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장 초반에는 괜찮았지만 결국에는 밀려 내려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S&P 500 지수는 1%를 전후한 하락세였고 이날은 기술주 중심으로 더 크게 밀렸습니다. 나스닥 지수 2.1%로 상대적으로 더 하락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세부적인 키워드들을 보게 되면 하락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실 텐데요. 우선 푸틴과 연준 이 두 가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푸틴 대통령이 장 초반에는 어쨌든 상승 재료를 준 그런 모습이 나와줬었는데요. 러시아 쪽에서 이제 우크라이나와의 협상에 일부 진전이 있다라는 걸 보고받았다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한 내용에 따라서 기대치가 높아졌었고 거기에다가 우크라이나 역시 지금 러시아와 전략적인 전환점에 도달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중 그리고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추가적으로 살짝 악재가 나온 것이 러시아 쪽에 이제 프랑스하고 독일이 전화를 걸어서 전쟁을 그만둬라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두 수장들이 보기를 아직까지 푸틴 대통령은 전쟁에 대한 의지가 꺾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러한 부분이 약간은 흔들린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미국하고 서방 국가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추가적으로 더했습니다. 장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부담이 커진 건데요. 항구적인 정상 무역 관계에 따른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이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러시아산 제품에다가 관세를 더 매기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러시아의 사치품을 지금 수입하지 않고 있고요. EU 역시 철과 철강 쪽을 수입하지 않고 EU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사치품들이 러시아로 지금 나가지 않고 있는 그런 현재 상황들이 그대로 시장에서는 부담 요인이었습니다. 자, 여기다가 경제 지표까지 압박을 했던 건데요. 이번 주에 FOMC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이제 1분기 때 가장 중요한 또 그런 이벤트 중에 하나가 될 텐데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그만큼 연준에서는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으로 가고 있고요. 이런 우려 때문에 10년물 국채금리가 지난주에 1.6%까지 내려갔다가 점점 올라오면서 2%까지 복귀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IMF 쪽에서 글로벌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해야 된다라고 밝혔고 골드만삭스 역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낮춰야 된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았고요. 미국의 소비자 태도 심리 지수 역시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약한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자, 다음은 섹터와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섹터 평균 1.3% 하락했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으로 목요일 날 한 번 밀렸었고 그리고 금요일 날 한 번 더 하락하는 그런 그림이 되겠고요. 가장 많이 밀린 게 서비스, 그 다음이 IT, 경기 소비재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금 서비스가 밀린 것은 이제 IT가 밀리면서 하락을 한 건데 이 서비스 내에 넷플릭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가총액 규모가 큰 만큼 그대로 하락하면서 IT하고 비슷하게 밀려 내려갔고요. 기술주들도 전반적으로 뭐 크기와 상관없이 섹터 내 업종도 상관없이 뭐 반도체 그리고 대형 IT들 2%를 전후한 하락세가 나오게 되면서 업종을 끌고 내려갔습니다. 자, 다음은 종목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IT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밀리게 되면서 이러한 투자 심리가 안 좋았던 게 다른 업종들로 다 확산된 그런 하루가 되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이 2%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이게 복귀를 했다라는 것은 대형 IT 종목들한테는 악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지금 10년물 말고 2년물, 그러니까 미국의 연준의 FOMC의 이런 정책에 따라서 민감하게 움직이는 게 2년물인데 여기에서 상승세가 커졌습니다. 그만큼 IT 쪽에는 악재가 되면서 기술주들의 매물을 자극하는 재료가 됐었고요. 지금 대표적으로 메타 플랫폼스가 3.9% 가깝게 밀렸습니다. 러시아에서 날아온 악재가 있었고 그리고 테슬라는 5%나 크게 밀렸는데요. 원자재 그리고 칩 이런 쪽에서의 악재로 급락을 했습니다. 이 두 종목은 잠시 후 특징주 때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옆에 구글이 있습니다. 지금 알파벳이 될 텐데 1.6% 하락을 했습니다. 영국과 EU 쪽에서 또 광고 갖고 이 반독점과 관련된 조사에 착수한다라는 내용에 따라서 그리고 구글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는 악재가 겹치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 IT 쪽에서 IT 소프트웨어 쪽이 약세를 띄었었는데요. 어도비가 4%,
그리고 서비스나우가 4%, 앞서 말씀드렸던 넷플릭스까지 4.6% 이렇게 하락하게 된 원인이 됐는데 도큐사인이라는 종목이 20% 급락을 했습니다. 실적에 대한 그런 우려가 커지게 되면서 하락을 했었고 이러한 것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IT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 체크를 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 보게 되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전강 후약의 패턴을 보였습니다. 지금 주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2%, 1% 상당히 크게 그동안 장 초반에 주 초반에 올라갔던 부분을 전부 다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비메모리, 메모리 관련된 종목도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날 3.8%로 이 제조업체들 내에서 가장 많이 밀린 종목이 되겠습니다. 반도체 칩 생산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불거지게 되면서 이런 전쟁에 대한 분위기가 다시 한번 반도체 시장을 누르는 내용이 나왔고요. 비메모리 쪽인 엔비디아, AMD 역시 2%대의 상당히 큰 하락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헬스케어 보게 되면요. 제약바이오 쪽만 선방을 했었고 나머지 쪽 진단키트라든지 관련된 건강 서비스 관련된 종목들은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파이자 같은 경우는 2.1% 상승하면서 돋보였었는데요. 지금 4차 접종과 관련된 소식으로 지금 파이자는 2.1% 상승했습니다. 잠시 후 미국 현지에 연결을 해서 어떻게 된 부분인지 좀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겠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소비재들이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았었습니다. 지금 타겟이 3%, 그리고 에스티로더, 그리고 담배회사 필립모리스 종목들이 특히 더 많이 밀렸고요. 그리고 산업재 쪽에서는 디어엔하고 그리고 캐터필라 이런 농기구, 이런 기계 장비, 건설 기계 장비들이 전반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개별적으로 지금 웰스파워가 지금 목표 주가를 $455로 올렸고 그리고 비중 확대한다는 그런 개별적인 이유에 따라서 상승을 했습니다. 자, 특징적으로 보겠습니다. 앞서 좀 자세히 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메타 플랫폼스입니다. 러시아 쪽에서 이 메타 플랫폼스에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들,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검열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3.8%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메타 플랫폼스가 되겠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11일이었습니다. 이 폭력적인 이 러시아의 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게시물을 올리는 그런 것들을 지금 메타 플랫폼스에서 제재를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원래 정관에 따르면 이걸 제재를 해야 되는데 그만큼 IT 기업들도 러시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러시아 쪽에서 이제 불만을 표시를 한 것이고 실제로 러시아 내에서 인스타그램도 사용을 금지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폭력적인 단어, 푸틴, 죽어라, 이런 강한 단어들이 들어간 것들도 다 공개를 한다라는 내용에서 메타 플랫폼스에 대한 제재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날 메타 플랫폼스 $18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은 테슬라 보겠습니다.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요. 반도체 칩에 대한 이런 부족 상황 계속 이어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전쟁으로 인해서 니켈과 같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자재 값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가 반영이 됐고요. 실제로 한국 테슬라 측에서도 같은 이유로 차값을 최대 200만 원까지 올리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밝혔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지금 더 차값이 오르기 전에 예약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게 현재 상황이 되겠는데요. 테슬라도 그런 분위기에서 이날 이틀 연속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5.1% 밀리면서 $795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테슬라가 이렇게 밀리니까 리비안이라든지 루시드와 같은 전기차 스타트업들도 7%, 5% 급락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에서 장 초반에 호재로 작용했던 것이 유럽 증시에는 계속해서 장중에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독일이 1.3%로 상대적으로 더 잘 갔고요. 그만큼 전쟁과 관련성이 높은 나라가 급등락이 계속 나오고 있는 유럽 증시입니다. 거기에다가 프랑스 캬크 지수와 영국의 푸츠백 지수도 0.8%씩 올라갔습니다. 유럽 시간으로 오전 11시에 푸틴 대통령이 앞서 말씀드렸던 좀 진전이 있다라는 그런 발언이 나왔는데 차트를 보시면 그때부터 급등을 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상품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WTI가 3% 급등을 했습니다. $109를
넘기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란 핵 협상이 중단됐다라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강세를 띄었습니다. 이란 핵 협상이 원래 될 것이다라는 내용에 따라서 그동안 러시아 때문에 유가가 상승했던 부분을 상쇄하는 그런 재료가 됐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약화가 되면서 WTI는 거의 110달러 근처까지 올라갔고요. 구리 가격은 지금 전쟁 협상에 대한 영향에 따라서 지금 급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약간 약세로 거래를 마치면서 $10,000는 유지를 했는데요. 지금 비철금속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니켈이 여전히 거래 중지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혼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금값을 보시면은 역시 러시아 영향 받으면서 0.8% 하락을 했습니다. 협상이 진전이 있다. 그러니까 조금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떨어진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국채 수익률은 FOMC에 대한 경계를 유지를 보여주게 되면서 2%대를 올라타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자,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결국에 장 후반에 더 밀리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어떤 재료들이 있었나요? 예,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0.7에서 2.2% 가까운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으며 지난 한 주간으로 다우 지수는 2%가 하락하면서 5주 연속의 약세를 지속했으며 S&P 500과 나스닥은 각각 2.9%, 3.5% 하락하면서 2주 연속 하락을 지속했습니다. 금요일 시장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협상에서 다소 긍정적인 전환이 발생했다고 밝히면서 상승 개장하기도 했지만 휴전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은 데다 미국과 EU가 러시아의 최애 무역국 자격을 박탈했다는 뉴스 이후 하락 반전됐는데요. 미국 정부는 러시아로부터의 보드카, 수산물, 다이아몬드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고 EU 역시 러시아의 최애국 우대 지위를 박탈해 EU가 러시아 상품에 대한 징벌적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러시아산 철과 철강 부분 수입을 막고 러시아 고위층에 타격을 주기 위해 유럽산 명품의 러시아 수출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제 지표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3월 들어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 심리 지수는 2월에 62.8에서 3월에는 59.7로 떨어져 2011년 9월 이후 최저로 밀리며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보여줬다는 분석인 가운데 이번 주 예정된 FOMC를 앞둔 경계 심리가 짙어진 가운데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40년 만에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하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을 90% 이상으로 점치고 있습니다. 증권사 골드만삭스가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 1.75%로 하향 조정하면서 경기가 침체로 빠질 가능성 역시 35% 정도로 높아졌다고 진단한 점이 악재였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잠재 성장률을 밑돌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면서 고유가와 농산물 가격이 올해 미국인들의 실질 가처분 소득을 0.7%포인트 감소시킬 것이라면서 이번 지정학적 위기가 소비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유럽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은 미국 수출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면서 재정 진축 역시 성장률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미국이 내년 중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20에서 35% 수준으로 올라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IMF 역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국제사회의 제재 여파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는데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식량과 에너지의 국제가격 상승으로 이어졌고 글로벌 교역에도 영향을 미쳤다면서 이로 인해 소비자 지출이 줄고 경제 성장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채무 불이행 선언도 더는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라고 우려하면서도 러시아의 IMF 회원국 자격 박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히면서 IMF의 모스크바 지사는 현재 운영이 중단된 상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수일 내에 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러시아는 오는 3월 16일 달러채에 대한 쿠폰 이자 1억 1,700만 달러를 상환해야 하며 이자 상환에 30일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지만 러시아가 만약 루블화로 상환을 시도한다면 이것이 디폴트로 간주될 수 있다는 건데요. 러시아의 외채 잔액은 397억 달러로 2020년 한 해에만 미국이 상환한 1,400억 달러보다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외채 절반가량을 해외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고 올해 초 기존의 3조 루블 규모의 러시아 국내 채권을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은행이나 연기금, 자산운용사, 헤지펀드 등 금융기관이 보유한 물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국제결제은행 BIS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프랑스 은행들이 러시아 국채 45억 달러 규모로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은행들은 38억 달러, 오스트리아는 32억 달러, 이탈리아가 26억, 그리고 영국이 5억 2천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날 뉴욕 증시에서는 기술주 중심으로 밀리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안 좋았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선방을 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헬스케어 쪽에 화이자가 되겠는데 이 4차 접종과 관련된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우존스 지수의 구성 종목인 제약업체 화이저가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임상실험 결과를 조만간 미 식품의약청 FDA에 제출할 계획이며 오미크론을 비롯한 돌연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용 백신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앨버트 브룰리 파이저 CEO는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4차 백신 필요성에 관한 상당히 진전된 데이터를 FDA에 제출하게 될 것이라면서 오미크론 환경에서는 면역 반응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이 명쾌해지고 있다고 말해 4차 접종 필요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수많은 임상실험을 계획 중이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이달 말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접한 예비 데이터로 보면 전망이 밝다면서 오미크론 이후 전 세계가 일상생활 복귀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효과적인 백신 개발이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예정된 경제 지표는 없으며 개장 전 리티움 아메리카스, 그리고 폐장 후에는 베일 리조트, 쿠파 소프트웨어, 웨스트포트 퓨얼 시스템스, 칼라보 그로어스, 그리고 코디악 사이언시스가 지난 4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